자,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우선 10번까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가 어떤 문명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일강에서 피어났고 힌트가 여러 가지 있어. 파라오, 그죠? 람세스 2세, 스핑크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 이집트 문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는 이집트 문명인 거야. 그러면 이집트 문명의 특징, 바로 정답이 나오죠.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그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지 분석이 중요해. 그래서 선지라고 하면 이 1번의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은 이게 정답이지만 다른 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대응할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번 보면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황호 문명이겠지. 우리가 쓰는 교과서 25페이지 참고하시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겼다. 인더스 문명이지. 인더스 문명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대표적인 유적지였지.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왕국이지, 그지?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 뭐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였지.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 고대 그리스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가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사성어 내용이 있는데 지문을 한번 봅시다. 마이동풍이라는 한자의 유래를 얘기하는 거야.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린다.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지. 자, 가의 시인 이백이 현종 때 토번가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 등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은 시에 나오는 유여동풍 사마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이백이라는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젠지 알면 되겠지. 자, 개간사정.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자, 가의 시인 두보가 안사에 난 이후에, 안사에 난이면은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안사에 난은 당나라지. 그리고 이 200 두보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나라 시대의 시인이야. 당나라의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한시거든. 그래서 당나라 때 유행했다고 해서 당시라고도 불러. 근데 이 당나라 때 유행했던 요 시의 최고봉이 200과 두보라는 사람이야. 심지어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이 200과 두보가 나오고 안사의 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가 왕조는 당나라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당나라를 찾으면 되겠지. 1번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신사. 자, 홍루몽은 청나라 때 나온 소설이잖아, 그치?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썼대. 청나라의 문학이고, 당삼채를 제작하는 기술자. 자, 당삼채가 당나라지. 이게 국제적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이야. 뒤에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사고전설을 편찬하는 관리. 자, 청나라 때 만든 거지. 그 중국 전체에 있는 책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서 모아놓은 것을 사고전서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은 청나라 때 유행했던 고증학과 관련이 깊고, 이 고증학을 지원해서 이런 사고전서, 엄청난 사업이잖아. 나라 전체에 있는 그 책을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한족 지식인을 포섭해서 청나라에 충성하게 만들려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청나라는 이렇게 포섭만 한 게 아니고 뭐가 있었어? 강경책도 펼치지. 대표적인 강경책이 뭐였습니까? 뭐 문자옥, 글 잘못 쓰면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야.
자,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상인.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때 나온 그림으로 이 송나라 때 도시의 삶을 알 수 있어. 역시 그림으로 보여줄 거고. 고려 만국 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는 마테오 리치고, 이 사람은 명나라 때 활동했던 사람이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보면 당삼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세 가지 색깔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서 당삼체라고 불러. 그래서 당삼체는 이렇게 당나라 때의 그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적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중국인이 아니잖아. 서역인들이란 말이야. 그지? 이 낙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적 문화를 나타내주는, 당나라의 국제적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청명상하도지. 이게 청명상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계지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지. 이거는 명나라.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봅시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문제의 패턴이 어때? 시대를 파악을 하라는 거잖아. 시대의 특징을 제시를 해. 이걸 보고 시대를 맞춰보라는 거야. 그럼 이 우표는 가의 가나 문자로 쓰인 겐지 이야기를 소재로 발행한 것입니다. 우표 속 인물들의 복생은 가에서 유행한 국풍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나 문자, 겐지 이야기, 국풍 문화와 겹치는 시대를 찾으면 되겠지. 그 시대는 바로 헤이안 시대입니다. 자, 헤이안 시대, 일본의 역사 시대로서 헤이안교를 수도로 해서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대의 특징은 국풍 문화가 발달해.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외국에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건 없다. 우리끼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대로서, 그래서 변당사도 폐지하고, 그지? 국풍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국풍 문화는 대표적으로 겐지 이야기, 그리고 복색도 변해. 원래 그전 헤이안 시대 초기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 복색을 그대로 썼는데, 이제는 일본 전통 복장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지. 예를 들면 기모노, 그죠? 그 다음에 가나를 사용했다. 가나는 우리가 일본어 할 때 그 쓰는 일본 문자 있지? 그게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는 무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헤이안 시대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자, 같은 문제야. 1번. 난학이 발전하였다. 난학은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했던 거예요. 교과서 67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대지만은 에도 막부 시대 역시 네덜란드와의 무역과 관련된 그 일종의 섬이, 인공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67페이지 찾아보면 되겠고. 자,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다이카 개신 한참 전이 아스카 시대 645년에, 그지? 율령제도가 처음으로 발표됐던 시기였다. 그다음에 견당사 파견 중지가 내가 얘기했던 헤이안 시대고, 그다음에 산킨 코타이 제도는 역시 에도 막부제. 에도 막부가 무엇을 위해서? 지방 다이묘를 제어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야. 자, 4번.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에 나타난 거 봅시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판노니아에서 라인강을 건너 아키타니아로 이동하였다. 그 지역을 약탈한 반달족은 호노리우스 왕제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땅을 요구하였다. 곧이어 다른 게르만족도 훈족의 침입을 피하거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반달족처럼 이동하였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들이, 게르만족들이 이동했다. 이것은 게르만족의 이동이지. 그치? 게르만족의 이동이란 말이야. 원래 게르만족은 이 로마 시대 바깥쪽에 살았어.
근데 이 지역에 있던 훈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도망치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로마 제국 영토로 도망을 치는 거야. 근데 얘네 입장에선 도망이지만 로마 입장에선 침입이겠지. 근데 당시 동로마는 좀 강력했는데 서로마가 약했기 때문에 애들이 서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해. 이것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 1번. 서로마 제국이 약하게 되었다. 당연히 서로마 제국이 약화될 것 같지 않니? 지금 서로마 제국 땅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보면, 자, 서로마 제국이 약화가 된다. 로마가 함락되는 시기도 있었고 476년에 결국 멸망을 하게 돼. 이 멸망시키는 사람도 게르만족의 일파란 말이야. 자,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다. 십자군 전쟁은 페이지 129쪽을 찾으면 되는데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을 받은 동로마 제국의 요청이야. 그냥 한참 있다가 십자군 전쟁은 막 1099년 막 이럴 때 일어나요. 11세기는 돼야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3번 델로스 동맹이 붕괴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와 관련된 겁니다. 교과서 108페이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운 전쟁이지. 자, 오스만 제국이 성립했다. 86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했다. 이거는 이제 로마가 망하기 한참 전이야. 로마가 공화국이었을 때 아직 그때 나온 거야. 농지법과 곡물법을 주장한 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지. 잠깐 얘기하자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왜 나왔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땅을 뺏기고. 그래서 도시에 온 가난한 로마인들에게 다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가진 농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자. 농지법. 그리고 도시에 있는 빈민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곡식을 나눠주자. 곡물법. 이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지. 근데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몇 주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가 누군지 한번 보자. 그는 누굴까? 그는 이집트 왕국을 로마의 일개 속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로 이끈 악티움 해전에 영광의 길이 남기기 위해 해전 장소 가까이에 도시를 건설하고 니코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5년마다 그곳에서 기념축제를 열도록 했다. 그는 누구냐면 역시 로마의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야.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일종의 존칭이야. 막 우리가 왕,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 존엄한 자라는 뜻이래. 자,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 로마 공화국이었던 공화정.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막 그 귀족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다스렸단 말이야.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부르는데 황제와 다스리는 제정으로 제도를 탈바꿈시켰고, 자, 이 사람 누구의 후계자냐면 카이사르의 후계자. 아들은 아니고 뭐 조카 손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코가 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하여튼 그 미인의 대명사인 이집트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 대결을 벌이지. 어디서? 악티움 해전에서. 그지?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거죠.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패배했다면 황제가 되지 못했겠지. 안토니우스가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지 분석을 하자면 신학대전을 편찬했다. 신학대전은 누가 만드냐면 중세 때 이야기야. 스콜라 철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13세기에 만들어낸 책인데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세 유럽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메르센 조약을 체결했다. 메르센 조약은 중세 초기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는 조약입니다. 원래 그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조약이 843년에 베르덴 조약으로 이미 세계로 갈라졌는데 여기 한 번 더
결정차를 때린 게 870년에 맺어진 메르센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 돼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성립됐다. 그 얘기는 칼로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만큼 큰 나라였다는 거지. 거기에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스위스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런 유럽이 통일되었던 서유럽이 분열되는 조약이 바로 베르덴 조약, 그 이후에 나타난 메르센 조약이라는 거죠. 역시나 메르센 조약도 중세 유럽이겠지. 도평 추방제는 고대 아테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것이야. 페이지 107페이지 참고하면 되는데,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아테네 사람이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아테네가 민주정 전에 참주정이라고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민주정이 이제 참주를 쫓아내고 민주정이 들어섰는데, 참주라는 게 인기가 있는 정치 지도자가 계속 독재를 하게 되면 참주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재의 그런 싹수가 보이는 애는 쫓아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게 바로 도편추방제라고 하지. 왜 도편추방제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뭐 도자기 파편 같은 데에다가 이름을 써서 뭐 그 선거를 했대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 클레스테네스가 도편추방제를 만들었는데 지가 이걸로 쫓겨났다는 거지. 자, 4번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했다. 유스티니아누스지? 그치? 동로마 제국의 황제고, 동로마 제국은 다른 이름으로 비잔티움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되지. 뭐 다시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로마법 대전을 만든다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여하간 아우구스투스의 그 업적은 아니라는 거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지? 그는 아우구스투스이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야. 자,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왕조 봅시다. 자, 베이징 서직문의 모습.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를 거야. 근데 맥카트니의 진술에 따라 그려진 건륭제의 모습. 건륭제가 청나라의 황제잖아. 그럼 가는 청나라인 거지. 자, 그럼 청나라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맥카트니 사절단은 뭐냐면, 그 영국에서 1792년에 청나라 황제 견룽제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 그 답답하게 원래 서양과 중국의 무역은 공행이라는 곳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답답하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아예 나라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무역 좀 많이 하게. 이렇게 요청했는데 청나라가 무시했지. 우리는 외국의 물건이 필요 없다. 나라가 넓고 물산이 많아서 외국 물건 니네랑 무역할 이유 1도 없는데, 니네가 굳이 무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라 그 도시 하나 열어준 거야. 광저우를 열어준 거니까 그냥 거기서 무역하는 걸로 만족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원나라겠지. 그치? 이 수시력은 역법인데, 이 수시력의 특징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2번 정화의 함대가 파견됐다. 명나라 때 이야기지. 영락제. 그래서 1405년부터 1443년까지 그 정화의 함대가 원정을 벌였다가, 이게 끝이 난 이후에는 명나라는 바닷길을 막아버리지. 해금 정책을 펼친다. 나중이에요. 나중에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이게 청나라 때 이야기가 맞지? 그치? 서양과 고려를 전담하는 곳이야. 여기서만 할 수 있어. 광저우에 설치된 상인 집단인데, 여기서만, 이 공행에서만 서양과 교류를 해라라고 허락을 해준 거지. 4번 마르코 폴로가 수도를 방문하였다. 이거 원나라 때 사람이지.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가 건립됐다. 당나라 때 비석입니다. 당나라는 국제적 문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국가 어떤 나라인지 보자.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가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침략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해 사람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 원주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딜까? 스페인이겠지. 스페인의 코르테즈는 멕시코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을 파괴했고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파괴한 사람이야. 근데 둘 다 스페인이란 말이야. 그럼 1, 2, 3, 4, 5번 중에 스페인을 찾아보면 되겠네. 1번 상수지 궁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만든 궁전이야. 프리드리 2세는 절대군주 혹은 계몽공주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페이지 138페이지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궁전을 로코코 양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뭐랑 대립이 되냐면 프랑스의 여기에 대비되지.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해. 외우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로코코, 바로크, 이거 그림, 뭐 건축 이런 양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진을 보고 막 때려 맞출 수는 없어.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번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나라를 찾아야겠지. 프랑스와 영국이 인도 지배권을 걸고 플라시라는 곳에서 1757년에 싸운 게 플라시 전투야. 여기서 이긴 나라 영국인 거지. 그러니까 2번 영국이지. 프로이센은 독일의 그 일부였어. 루이 14세가 콜베르를 등용해서 루이 14세는 프랑스겠지. 4번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 이끌었습니다.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스페인이겠지. 피오트르 대제가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상수지 궁전이란 말이야. 프리드리의 여론 궁전인데 이게 로코코 양식이고 프리드리는 프로이센의 계몽 절대 군주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지. 자, 8번 보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서 210년에 죽었는데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래. 누굴까? 진시황이겠지. 자, 1번 균전제를 실시했다. 진시황이? 아니지. 북이 수나라, 당나라가 발전시킨 거지. 균전제가 뭔지 기억이 납니까?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백성에게 땅을 주고 국가의 백성은 군인이 돼서 참전을 하는 게 균전제지. 그래서 균전제는 뭐와 짝꿍이냐면 부병제와 짝꿍이고 세금제도, 조용조 세금제도와 짝꿍인 거야. 이런 제도는 북이 수나라, 당나라가 이어가면서 만든 제도야.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게 정답이지.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은 중국이 북방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요. 3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무제 37페이지 참고하고, 과거의 전시를 정례화하였다. 자, 송나라 때, 그러니까 과거 제도는 수나라 때 처음 만들었지. 근데 과거 제도에 전시를 추가한 나라는 송나라란 말이야. 그럼 전시가 뭐냐? 과거의 최종 시험인데 3차 시험인데 황제 앞에서 시험을 치는 거야. 황제가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 그 다음에 균수법과 편준법을 시행하였다. 역시 한무제 때 제도지. 당시 한무제 때는 전쟁 자금이 매우 필요했는데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 9번 밑줄친 나의 영토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 받는 자, 나 아소카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영토. 그럼 아소카가 다스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되잖아. 아소카 왕은 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황제란 말이야. 전성기 황제란 말이지. 페이지 90페이지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업적은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고 불교를 통해서 이 통일한 제국을 정신적으로 통합하려고 그래서. 근데 당시 불교는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가 있는데 상자부 불교가 있던 시대라서 당시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다고 해. 그 차이는 이 선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리아 제국에서 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1번 예니체리에 편성된 병사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에요. 87페이지 참고하면 예니체리라는 게 어떤 건지 나오는데, 예니체리는 데브시르메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시르메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 영토에 있는 기독교도들 자식들을 납치를 해오는 거야.
막 훔쳐온다기보다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술탄의 친위대로 만들어. 그런 걸 이제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불러. 그래서 이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데브시르메 제도랑 또 어떤 게 있냐면 티마르 제도라고 해서 영토를 나눠준 다음에 기병을 동원하는 제도가 티마르 제도고, 그 다음에 종교의 그런 자유권을 좀 보장을 했거든. 그래서 밀레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종교를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데 기독교도도 많고 막 다른 종교도 많단 말이야. 그 종교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밀레트 제도라는 걸 실시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오스만 투르크의 아주 큰 특징이기 때문에. 자, 지쿠라트를 축자는 있고, 이게 뭔지 이제 알아야겠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지쿠라트 신전이 존재하는 거지.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왕조.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왕조는 캄보디아에 아주 그 동남아시아에 강력한 제국이 존재했던 거지. 99페이지 한번 펼쳐서 참고를 해보세요. 상자부 불교를 신봉하는 신자. 상자부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대승불교는 타인까지도 해탈시켜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상자부 불교가 먼저 나왔고 대승불교는 나중에 좀 떨어져 나왔는데, 그래서 마우리아 제국 때는 상자부 불교가 한창 유행을 했었고, 마우리아 제국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나타난 큰 왕국이 쿠샨 제국이라고, 쿠샨 왕국이라고 있었거든. 이 쿠샨 왕국에서는 대승불교가 유행을 했어. 근데 쿠샨 왕국이 교역로에 위치한 왕국이어서 나중에 이게 교역로를 따라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전파가 돼버려. 자,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돌아갑시다. 정답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정답은 5번이겠지? 그지? 상자부 불교를 신봉하는 신자. 2번. 스와라지를 요구하는 군중은 뭐예요? 스와라지, 여기는 인도가 맞긴 한데 시기가 너무 달라. 영국 지배하에 인도란 말이야. 스와라지와 스와데시는 다 인도의 독립을 요구하는 인도 국민회의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와라지는 우리 자치를 시켜달라. 스와데시는 영국 물건 그만 사고 국산품을 좀 애용하자, 이런 운동이었대. 자,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봅시다. 자,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해보자.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했고 월남 망국사를 편찬한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로 판보이저라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란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하고 월남 망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독립운동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간단 말이지. 근데 판보이저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프랑스 유학 가서 공부를 해오면 프랑스 앞잡이가 된다는 거야. 차라리 당시 동양 국가 중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자. 그게 바로 독립운동이라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다른 선지를 살펴보자면 1번. 탄지마트를 추진하였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강력했는데 서양 열강에 자꾸 이제 군사력이나 이런 제도들이 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839년에 서구식 개혁을 선포한 걸 탄지마트라고 불러. 179페이지에 참고를 해보시고, 독립운동은 얘기를 했죠. 판보이저가.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와하브 운동이 이끌었다. 이거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슬람의 순수성을 되찾자는 거예요. 이슬람 지상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와하브 운동을 벌여서 결국에는 그 이슬람의 순수성,
원조로 돌아가자는 와하브 왕국 수립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 못 가고 한 100년도 못 가고 망하긴 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왕국이 되는데 영향을 미쳐. 왜냐면 당시 와하브 왕국 수립했던 왕족이 사우디 왕족인데 얘네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하브 운동은 당시 한 18세기 19세기에 한창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의 순수성을 되찾자는 운동이지. 그럼 누구랑 싸웠을까? 주로 누구랑 싸우냐면 오스만 투르크와 싸운다. 아니 왜 같은 이슬람이랑 왜 싸워요? 오스만 투르크 땅인데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거야. 자, 4번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다. 자, 일본에서 일어난 거지. 메이지 유신은 174페이지 참고를 해보시고. 5번 세포이의 항쟁에 참여하였다. 세포이 항쟁은 인도인 용병의 반란이지. 유명하지. 막 그 총을 나눠줬는데 인도인 용병들이 힌두교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교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되고 힌두교는 소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영국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이 인도인 용병들이 당시 인도를 일본 그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당시에는 총을 막 쏘기 위해서 총탄을 꺼낼 때 그 기름종이를 찢었어야 돼. 입으로 찢어야 되는데 거기에 힌두교도들한테는 소기름 묻힌 거를 주고 이슬람교 병사들한테는 돼지기름 묻힌 걸 줘서 우리를 배교시키려고 한다. 일본 그 영국 애들이 음모를 꾸몄다. 이런 게 퍼져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인도인 용병의 반란이 일어난 세포이 항쟁인데 이게 너무 컸단 말이에요. 얘네가 군대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당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했는데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대신에 허수아비처럼 남겨놨던 인도의 무굴 제국은 허수아비도 쓰러뜨리게 되는 거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10번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10번까지 끝.